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4.10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지역구 모두 14곳에서 후보자들이 지금 결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필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청각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부터 만나보시죠.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방송 후보자 초청 기준인 공직선거법 제82조 2 사항에 부합하는 양당 후보자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토론회 앞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순서대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남영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의 봄을 활짝 열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영희입니다. 기호 2번 윤상현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추홀의 힘 미추홀의 윤상현 후보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 전에 진행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사회적 공통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별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상대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어서 후보자별로 두 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공약의 내용 범위 안에서 토론을 하시게 되고 이어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또 토론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에는 2분씩 후보자별로 2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후보자들께 주어지는 발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타이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남은 시간이 뒤에 뜨니까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성을 위한 방침이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2분이고요. 먼저 남영희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추홀구 유권자 여러분, 미추홀은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남편, 아들, 딸 계속해서 살아갈 저의 고향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71표라는 따가운 회초리를 저에게 주셔서 저 남영이 한층 더 성숙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가? 상위 1% 그들만이 권력을 준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는 마치 도와주는 척, 뒤에서는 자기들의 입속만 채우는, 그러며 떵떵거리고 사는 이 사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재벌 그리고 제왕이 군림하는 나라를 국민, 우리 소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미추홀에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민생을 내팽개친 용산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과, 고추, 애호박 들었다 놨다 하는 서민들의 서름을 알기는 하는 정권입니까? 이토록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지 않는데 1시간 내내 일하고도 사과 하나 사 먹기 힘든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이곳 미추홀에는 전세 사기로 힘든 청년,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까지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만들어냈으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는 사건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또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윤상현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미추홀의 힘, 미추홀의 기호이번 윤상현입니다. 제가 선거에 나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인간성이 존중받고 당보다는 사람이 우선임을, 이념보다는 사람이 우선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추홀군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전형적인 구도심을 탈피하기 위하여 저 기호이번 윤상현 공공기반시설 구축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왔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점포급행 절차를 정착시켰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국립인천보험병원을 유치하고 인천종합청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인천발 KTX 사업 또 인천대로 일반 도로 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미추홀구의 신성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인선을 지하하고 인천 도시철도 4호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천대로 일반 도로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주요 도로를 지하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봉산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교동, 문학동 등의 가족 친화 공원, 산림복지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영하기 지구에 교육, 문화, 집적 시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고 일 잘할 수 있고 일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기호이번 윤상현 미추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열정과 능력과 의지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추홀의 힘 기호이번 윤상현 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미추홀의 신성장을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은 일반 국민 유권자와 인천의 주요 기관 또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립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죠. 인천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7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못 미치고 있고요. 최근 의대 입학 정원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료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인천의 의료시설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부터 답변을 하실까요? 인천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의료 개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천 의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인천에 두 개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 인하대 총 89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2006년부터 18년 동안 고정돼 있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그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서울, 부산에 비해서 너무나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인천대 국공립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사협회 반대에 붙여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맥을 닿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의정대학을 곧 시작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의대 입학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인천같이 의료 인프라가 약한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어젠다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에 있는 공공의대 설립 범심이 추진 협의회께서 인천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먼저 접촉해서 그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 의료계가 만났을 때 당연히 인천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의지화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저 윤상현 의료사학시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영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주요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료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의대 정원의 확대 부분도 지난 정부에서 줄기차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이죠. 지금 뭐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제가 다 동의를 하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의 그 지리적인 특성상 사실 여기는 인천공항, 항만
그리고 도서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일수록 의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공공의료를 잘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에 국립대 공공의대 하나 정도 생기는 것 이전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 여태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요. 그리고 의료 종사자의 수만 보더라도 저희와 인구수가 비슷한 대구, 부산에 비해서 1,000여 명 이상이 적게 종사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후보부터 질문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나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약을 꼭 넣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현재 민주당 대표이자 계양갑의 국회의원입니다. 피습을 당했을 때 부산대 의대병원을 폐기치고 전월 신청해서 서울대병원을 왔습니다. 말로는 공공의대 또 지역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의대 서열화를 부추기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방의료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비춰주세요. 또 같은 당에 있는 정청래 의원 서울대가 잘하니까 그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들었습니다. 결국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 우리 민당 이재명 대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네. 한명희 후보 답변하실까요? 사선의 중진 의원께서 지금 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지고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접목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 처리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확대는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분 질문과 또 답변 이렇게 차례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공공의료 부분은 뭐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진행형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해희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죠. 인천에서는 실제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에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커버할 수 있을지 인천에서 오랫동안 다선 의원으로 활동해 오셨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냥 질문하셨으니까 네네. 예, 답변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갈라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급 환자라면 부산대 병원에 있으면서 전문가들을 부산대 병원에 오게 해야죠. 진짜 갈라치는 거는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병원을 서열화했습니다. 서울대가 부산대 병원보다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열화시키고 갈라친 거는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도서 지역에도 168개 도서 지역에 우리가 지역 인프라를 의료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지금 못 미칩니다. 결국 필요한 거는 원격 진료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어떤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만들라든지 해서 지역의 소위 말해서 의료 격차 특별법을 먼저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토론회는 시청하시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 동구 미추홀구의 비전과 공약과 이를 뒷받침할 후보자들의 공약, 정책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라 믿고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서 소비 수요가 침체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 지역사회 전체가 활기를 잃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 등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것이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남영희 후보부터 답변하실까요? 네, 정말 우리 주민들 만나기가 너무 힘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선거 운동을 한다고 골목 상권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IMF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당연히 쓸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긴급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를 지급해서 골목 상권에 심폐소생을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역 화폐로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 내의 상권에 피가 돌게 할 것입니다. 긴급 자금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 때 긴급 재난금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가 나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는 때도 있구나라는 그런 정치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주는 승수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제학자 일각에서는 지금 고물가가 되는 것은 결국 돈이 더 풀리게 되면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작 13조 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긴급 수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저 남영이 당선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윤상현 후보도 답변하실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추홀구의 발전 기반, 공공기반 시설 구축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 발전 기반의 토대 위에 도시철도 4호선 경인선의 지하와 또 인천대로 일반 도로와 지하도로와 등등 이런 소위 말해서 거시적 인프라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에 대한 규제, 정비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또 수봉산 고도 제한의 완화 등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시적인 인프라 틀을 구성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위 말해서 핀셋 지원이 있다면은 소상공인들이 솔직하게 지난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수많은 연체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체 이자를 이자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변환 대안 대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상품권을 한 5조, 10조 이상 발행을 한다든지 또 소상공인들 위한 골목 상권에 근접할 수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카드 사용 시에 소득공제액을 50% 확대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이런 전략 특히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있는 분들이 공과금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공과금 유예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이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일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볼 수 있도록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별로 각각 질문 시간 드릴 텐데 순서에 따라서 남영희 후보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후보께서 조금 전에 대규모 건설 경기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 미추홀 을지역의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PF 대출의 그 문제들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고 대출 금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윤상현 의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하고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규모 SOC 사업을 다시 더 부흥시켜서 지역 골목 상권을 일으키겠다라는 말로 연결짓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 답변하실까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일단 민생회복지원금 소위 말해서 야 이재용 회장도 돈을 받고 저도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두텁게 촘촘하게 가야 된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왜 이때 꼭 선거 때만 발동합니까?
이낙연 민당 전 대표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또 시작됐다고. 그 버릇 또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고 싶으면 오히려 총선이 아니라 끝나고 해야죠. 정치는 그 정도로 투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매표행위다. 그렇다고 돈 주겠다고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정부가 하는 겁니다. 아예 안 해주면은 국민의힘 욕 먹고 해주면 민당 생색내고 세상에 이런 정치 파퓰리즘 매표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SOC 소위 말해서 PF 자금 한 100조 이상 나가 있습니다. 연체가 한 10조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건설 경기 부흥시켜야 됩니다. 결국 물가 풀린 가운데 금리를 어떻게든 이 조정을 해서 건설 경기 회복을 시켜야 된다. 건설 경기 회복과 금리 조정을 양방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까요? 1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우리 남해 후보께서 지역 내 총생산 GRDP라는 거 아시죠? GRDP. 최근에 보니까 인천의 GRDP가 무려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GRDP 면에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GRDP가 늘어나면 결국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GRDP가 가장 높은 구가 남동구입니다. 또 서구가 높고요. 결국 우리 미추홀구는 GRDP 규모에서 너무 작다. 그래서 이 GRDP를 증진시켜 결국 소상공인들을 진작시키기 위한 건데 GRDP 소위 말해서 미추홀구의 GRDP 규모가 얼마나 되시고 그 미추홀구 GRDP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반박할 부분이 있어서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심각한 매표 행위다, 포퓰리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선거를 뛰고 계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각 지역을 돌면서 거의 1,000조 이상을 풀고 계시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관권 선거이며 포퓰리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누구보다 골목골목 상권에 내 친구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윤상현 의원이 이런 골목에 수혈을 할 수 있는 이런 긴급 자금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시는 부분 좀 깜짝 놀랐고요. 우리 미추홀구 을에 세수가 돌지 않는 부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동안 16년 동안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정치인이 무엇을 했길래 세수가 돌 만한 생산을 유발할 만한 그런 기관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미추홀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추홀구의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전략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난 관계로 또 조금 더 답변하실 거는 이제 근데 시간이 제가 남을 때. 반대한 거는 아닙니다.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공약 발표 후에 이 공약과 관련한 상호 토론을 마찬가지로 이어갈 텐데요. 공약은 크게 두 가지만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2분입니다. 예,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선관위 주최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라는 정보를 얻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신중하게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하신 다음에 내 표를 꼭 행사하는 그런 좋은 그 선택에 아주 도움을 주는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장애 가지신 분들의 그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수어 통역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상현 후보 준비되셨으면은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저 윤상현이 지금까지 해온 발전 기반을 토대로 해서 미추홀구의 가치를 2배로 증진시키는 신성장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첫째, 경인선을 지하에서 그 상부 유의부지에 소위 말해서 지하 주차장, 주거 복합 시설 또 친환경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경인선 지하 결국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누구도 감히 실행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산 문제 결국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서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고 또 국민의힘 우리 시장인 유정복 시장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서
소위 말해서 추진 전략에 대한 용역 수주를 줬고 그 결과가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회에서 철도 지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부가 경의선 지하를 내 것만큼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 윤상에 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4호선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구축도 우리 국민의힘 출신의 유정복 시장이 들어선 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비공개로 비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 5월 우리 지역구의 김종배 시의원 주도로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만장일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요원의 용역비를 조기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연안부두로부터 시작해서 옹진군청, 인하대역, 법원, 문학초등학교, 터미널로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도시철도 4호선 미추홀구의 지하철 시대를 반드시 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2경인선을 빨리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면자 적격시 심사에 있습니다만 그 기점이 되는 청학역이 수인선과 연계돼서 4통8달의 미추홀구 교통혁신을 이뤄내는 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후보가 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제 공약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에요. 예. 발표한 공약에 대한 내용으로 네. 질문을 하시면 준비하십시오. 예, 질문할까요?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윤상현 후보께서 진짜 거대한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주민들에게도 많이 하고 계신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경인선 지하화 그리고 철도 지하화 등의 대표 발의를 누가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에 함께 인천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예산을 따오는 부분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16년 동안 우리 미추홀에서 약속을 했던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같이 뭉뚱그려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돼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질문이 누가 먼저 했냐? 두 번째가 또 뭡니까? 그동안 16년 동안 이곳 미추홀 을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내놓은 공약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고요. 이에 대한 윤상현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우리 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권영세 의원의 또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먼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결국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남영희 후보님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지난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 있어요. 야당은 국토부 예산을 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나서는 이유입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약 이행률, 제가 공약 이행률이 지난 국회 89, 최근엔 79라고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공약 이행률 2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 이행률 저는 우리 남영희 후보께서는 제가 한 게 없다 계속 그러시는데 도대체 미추홀구에 몇 년 살으셨습니까? 과거에 신창 아파트에서 하익동 가는 그 막혀있던 거 기억하나 모르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야 윤상이 일 많이 했다. 과거에 소위 말 국립인천본병에도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문학사에도 미사일 부대가 있었습니다. 또 숭이동, 하익동, 집창청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해서 정말 상전벽해를 이뤄낸 것입니다. 16년 동안 일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일을 잘해왔으니까 일하시는 거 무소속에서 살아오는 맞죠.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저 반박해도 되나요? 잠깐만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씀 무소속 살아올 수가 일 때문입니다. 당을 떠나서 인간 윤상현을 보고. 예. 시간이 끝났고요. 이에 대해서 반박이나 질문이나 1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조금 전에 그 보드판을 보여주시면서 4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 지점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마 낙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모 의원이 지역의 예산을 1,000몇백억 가져갔다 이런 것을 웹잡으로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런 의원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윤상현 후보는 이전에 많은 일을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경쟁했던 지난 총선 이후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이게 지난 21대 총선의 윤상현 후보의 그 공약 사항인데요. 세상에 없던 변화를 만드는
이 용정 배움누리 그리고 세상에 없는 그런 수봉 한빛 타워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용정 배움놀이 제가 열성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반대하신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민당시장, 민당구청장 아마 우리 남해 후보께서도 반대편에 섰을 거예요. 용정 배움놀이 떠나가는 미추홀구가 아니라 돌아온 미추홀구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형 메가 라이브러리를 꿈꿨습니다. 그 안에 실내 놀이터가 있고 맘스 카페가 있고 보육센터가 있고 공연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는 소위 말해서 최고의 교육 문화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기 누구입니까? 반대했다는 아니 사실로 사장님 확인해 주셔야 민당 합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이거. 저하고 허위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시면 민당 안 시장이 됩니다. 저하고 계속 3차례나 싸웠습니다. 저는 반대한 적이 그래서 용정 없고요. 배움들이 추진하는 사실도 본 결국 적이 거기에다가 없습니다. 뭐 하여튼 안 했으면 됐고요. 그래서 용정 배움들이 결국 스탑했는데 그거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무슨 센터 진작에다가 그게 맹꽁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거 스탑시켰고요. 그래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요. 수봉 한빛 타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봉 스카이워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8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20억의 예산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같은 당 같은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가장 곤란했던 게 뭐냐?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시장 때였습니다. 민주당 시장, 민주당 구청장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일 잘하는 사람도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통령도 사사건건. 부총장도 다 국민의힘 쪽 그래서 아니십니까? 아니 가만히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당 색깔이 중요하다.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같은 당이 돼. 예, 윤상현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뭐 토론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 후보자별로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이 공약 내용 안에서 질문과 방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영희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예. 저는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증 질환 등록제를 활용해서 암 등 아주 위중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는 그 건강보험에 있어서 간병비까지 포함시켜서 어르신 그리고 우리 청년,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면 간병비가 개인적인 비용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비용인지 이것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새로 유입된 지역, 용마루 자이크레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설립인데요. 이곳이 기존에 있던 까다로운 학교 설립 규정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초등학교 설립을 못했습니다. 이 규정을 비켜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도시명 캠퍼스를 제가 꼭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새로운 대안, 유연한 대안 그런 대안으로 초중고 우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윤상현 후보도 말씀하셨는데요. 전국 어디에서 법원 앞에 지하철역 하나 없는 곳이 미추홀이었습니다. 법원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봉산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주거권 침해를 받았던 많은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영희 후보의 공약 들어봤고요. 윤상현 후보 준비되셨으면 질문 시작합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원에 지하철역 만들고 싶습니다. 지하철역 만들려고 비공개 협의를 시정부가 계속해 왔습니다. 민당 박남춘 시장 정부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 후보께서도 저 공약을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법원 합의력을 보면서 뭘 느끼냐? 아니 세상에 남해 후보께서는 법원 합의력이 있고 법원 신동아역이 있고 문화 그 도부청사 또 문학역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반경 1.7km 사이에 세 개 역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버스 정류장입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7km 사이에 여기
전철역이 셋입니다. 남해안 후보 이거 전철역 하나 하는데 얼마든지 아세요? 현재 사업성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얼마의 사업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법원 하객동, 법원 신도가 세상에 이게 표 얻기 위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이. 말씀 다 하셔서 저 질문에 반박할까요? 대해서, 예, 반박하시죠. 저 이것을 뜨거운 감자로 정말 이렇게 다루고 싶었는데요. 지난번 총선 때 출마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인천 3호선은 어디 가고 갑자기 또 4호선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신기시장 쪽으로 노선을 틀으셨다가 갑자기 다시 문학동 도호부청사 제가 내놓은 안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지금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지 모르겠고 지난 16년 동안 미추홀 법원역 하나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 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빚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비용 편익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1.7km는 누구도 재보지 않은 거리예요. 지금 어디라고 특정해서 역을 구간을 말한 적이 없고요. 도시명 캠퍼스에 대해서 지금 단 한마디 말씀을 하지 제가 않으시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고 있는데 아직 지금 추가 시간이 있나요? 이 아니요. 사안에 대해서? 23초 정도 남았는데 보충 질문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이거 더 쓰실래요? 관록 있는 그 다선의 의원께서 자신의 공약을 제가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노선도 그리고 수봉산 고도 제한 완화 등은 제가 내놓은 공약 이후에 표를 위해서 의식을 하신 것인지 갑자기 들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경비 지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반박과 질문을 제가 일 분 안에 몇 분 내에 해야 되나? 1분 내에 해야 됩니다. 예. 준비되셨어요? 시작하시겠습니다. 법원 전체를 왜 못 됐냐? 시장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사건 박근혜 제가 인천발 KTX 대통령들 사업하는데도 반대를 힘 했던 있는 사람입니다. 후보 그래서 아니셨어요? 결국은 네, 국회의원 아니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재고의 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호선 하려고 했습니다. B시값이 0.37 나왔어요. 그래서 4호선을 틀었습니다. 4호선 원래 신기시장 가 있어요. 그러나 문학초등학교로 하자고 12월에 정식 제안을 했고요. 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에 무려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스장처럼 하객동에 있다가 또 신동아에 있다가 문학동에 갔다가 세상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수봉산 근데 고도제한 후보님도 그쪽으로 수봉산 노선을 고도제한 완화에 그리셨다고. 대해서 답변 시간이 수봉산 있으니까. 고도제한 완화 지금까지 몇 번 완화시켰습니까? 1984년부터 97년, 2007년 그리고 2016년, 2007년, 2016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안상시장 유종국 시장이 했습니다. 왜 우리 후보께서는 박남시장 때 뭐 했습니까? 수봉선 고도제한 완화시켜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남영희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시죠. 네, 정치인이 자신의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와 입장이 달랐고 위치가 달랐고 당이 달랐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누구보다 힘을 가진 의원이었다라고 자랑을 했던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는 왜 이 공약 실행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많은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 법원역 전철 꼭 만들겠습니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타 후보의 끝나죠. 시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못했나? 예. 아까 조금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본인 발언 시간 때 박남철 될 시장 것 같고요.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예. 자, 두 후보자의 첫 번째 공약에 대한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그래도 각 후보들께서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타 후보의 발언 시간에는 이렇게 끼어드는 것보다는 자신의 발언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별로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도 윤상현 후보부터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실까요? 언제 왜 박근혜 후보 때 안 했냐? 그 당시에 시장하고 트램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램 때문에. 그런데 최대 호기가 지금입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공약을 발표하면 미추홀구의 교육 문화 혁신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키워내겠습니다. 용마루 초등학교 우리 남해우 후보께서 도시형 캠퍼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 복합 시설을 통하면은
충분히 정규 학교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게 학교에 있는 유휴 공간에다가 교육, 문화, 체육, 스포츠 시설 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지 매입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건설비의 일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말 참 좋은 안인데 전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남영희 후보께서 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형 캠퍼스를 주장하면서 보낸 현수막입니다. 맨 처음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2km 이내는 학교 설립이 안 된다. 4,000세대 미만 학교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용현 자해는 이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 10일 날 용현 자해에 있는 주민분들의 초청을 간담회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법적인 상황을 설명해. 그 다음에 바뀝니다.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빠지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규정 미충족으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정규 학교를 주장을 못합니까? 왜 도시형 캠퍼스를 지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용현 2동, 5동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진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카빌라, 진달래, 유원 아파트, 부성 로이아. 소위 말해서 재개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소위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생 유발수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규학교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로 가자 제 공약으로 또 그러면 도시형 캠퍼스에 반하는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남영희 후보가 질문이나 반박을 하실 차례입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젊은 층들이 대거 유입된 그 자이크레스트 용마루 지구 주변에는 이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윤상현 의원은 정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복합 시설을 넣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교육청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 기존 법에 의해서 2km 반경 내 그리고 4,000세대 미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설 학교의 기준에 미흡하게 되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설이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곳은 용현초라고 해서 직선 거리로 500m 내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1블럭, 2블럭, 3블럭 모두 합하게 되면 4,6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4,000세대 미만이란 조건과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셨기에 제가 그걸 지웠던 거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운 그 예. 대안적인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 이제 시간이 끝나기 조금 있다가 또 시간이 있거든요. 자, 1분 30초 동안 답변이나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 하셔요. 2km 이해 안 된다. 또 4,000세대 미만 안 된다. 소위 말해서 국토부 0입니다. 도시계획 설치물에 대한 0이거든요. 일반적인 0이지. 소위 말해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0이지. 소위 학교 설립을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문화 환경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30분 내로 돼야 된다. 상당으로 돼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 걸립니다. 아니 남혁 의원님 직선거리로 용현 남초하고 300m? 아니 그러면 용현 저는 제 아니 주장을 하는 게 들으세요. 아니고 용현 남초하고 교육청의 용학 입장을 제가 받은 것에 반박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용학초등학교가 건립됐어요. 용학초등학교 용남초 거리가 얼마? 직선거리 100m예요. 설립됐잖아요. CTOCL 2017년 3월에 개화장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비교하셨어요? 용현 남초하고 몇백 개, 직선이 300m. 그거 말도 안 되는 법률을 가지고 그 법률 그것도 아니 지금도 이해 못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 교육청의 입장을 무시하시고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교육청 아이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설득을 시킵니다. 교육청에서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 설치에 관한 국토부 0에 나와 있습니다. 89조 결정 기조가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대로 해야 된다. 아니 근린주거단지 소위 말해서 2단지 한 개 학교를 설치한다. 2,000세대 4,000세대 뭐 3,000, 6,000세대 돼야 된다. 이거는 부지 확보에 대한 거예요. 4,000세대 넘어도 된다. 이제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저 윤상현 남영희 후보께서 발언 시작하시죠. 예. 부지 확보 중요한 거 맞고요. 부지 확보도 누가 합니까? 결국은 학교를 설립해야 될 교육청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설립 요건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용마루 지구의 초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윤상현 의원은 교육청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나섰어요. 특히나 민주당 주도로 대안이 될 만한 도시명 캠퍼스를 만든 이유가 기존 법령을 벗어날 수 있고 대신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도시형 캠퍼스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윤상현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는 주장은 하지만 복합 시설을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윤상현 후보. 아니 도시형 캠퍼스라는 게 기부 체납 부지하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 플래카드 기부 체납 부지하겠다. 이게 기부 체납 부지입니까? 141억의 돈을 주고 교육청이 사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정규 학교에 준하는 도시형 캠퍼스가 갑니까? 아니 도시형 그러면 141억이면은 소위 말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으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159억밖에 못 들어가요. 150억에 어떻게 정규 학교에 준한 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에 급식실 넣고 체육관 넣고 아니 운동장 넣고 어떻게 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도시형 그래서 캠퍼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는데요. 도시형 캠퍼스에 실제로 그러면 서울에서 부지가 있을 때도 아니, 가능하고요. 부지가 없을 때도 제가 한 가능하고요.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남해 제한이 후보님 다릅니다. 제가 조건이 바로 다른 그걸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도시형 캠퍼스 지금까지 적용된 데가 있어요? 한 예도 없어요. 시범 지금부터 학교가 조영 있습니다. 교육감이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다 하겠냐? 기부채납 부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기부채납 부지해야 소위 말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지어야 돼. 그러면 컨테이너 모듈 박스에서 애들 그거 할 겁니까? 아니면 맨날 급식 배달할 겁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형 캠퍼스 학교 복합시설을 가자는 것은 지역에 대한 공헌도 하고 아이들의 안전도 유지하고 사업성, 경제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성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결단입니다. 교육감 최근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교육청 특수학급만 넣으면 괜찮지 않아요? 특수학급만 넣으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민을 예. 무시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이 후보들의 이제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뭐 서로 비방하시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정책이나 공약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이야기가 지금 논쟁으로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각 후보별 두 번째 공약 발표하는 순서 남영희 후보 발표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으면은 2분 동안 아까 하신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 가지고 공약 발표하시죠. 시작하실까요? 예, 저는 아까 공약을 다 모두 얘기하라고 하신 줄 알고 아, 사실은 그래요? 뭐 예. 근데 제가 지역 조금 더 활성화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 시작하시죠. 예. 그럼 시작할까요?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미추홀구 을 지역에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문학 경기장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곳이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난무할 겁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후 지역으로서 싱가포르의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태국 모델을 삼아서 회의나 뭐 세계 각종 중요한 회의들을 유치하는 곳은 송도, 그 배후지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우리 이곳 미추홀 이곳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개발 국가의 회의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고 또 이 스포츠 테마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조금 남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윤상현 후보께서 이번에 질문하실 시간인데 1분이 공약이 지금 준비하는 게 e스포츠 테마파크입니까?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우리 남해 후보께서 e스포츠 테마파크 공약을 내셨어요. 용해 하기축에 내겠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없어졌어요. e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GRDP 네, 창출하는데 올라가겠죠. 되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왜 그게 안 나왔나 의아했는데 용해 하기축은 이미 거의 다 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포츠 공원이 들어서고 또 인천 뮤지엄 파크가 들어서고 또 주거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변경시키냐? 시하고 구청하고. 그리고 지금은 하석영 박사로 대변되는 범시민협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자협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e스포츠 파크 쉽게 되지 않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안 이에 된다고 대해서 말씀하시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예. 별로 없습니다. 발언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십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고 반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께서 제가 그 문학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일부분의 이 스포츠 테마파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인천시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학익 유수지를 매립하셔서 정보통신기술 ICT 항만 물류기업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내놓으셨었는데 이 부분은 또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왜 이 스포츠 테마파크를 들여오는 것이 우리 미추홀구의 열악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예.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넘겨주세요. 답변을 하실까요? 답변하시고 질문 또 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e스포츠 테마파크 우리 후보님의 공약이 어디서 나왔냐? 용역 학익지구에 나왔습니다. 용역 학익지구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용연 합격주부가 아니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공약 때, 옹진군청 이전 인천 이후에 공약 때. 하겠다라고 그리고 했었어요. 문학 다르게 경기장 얘기하세요. 활용 방안, 소위 말해서 제가 인천시 축구연합회에 오래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허위 사실입니다. 학익지구에 그렇게. 산다고 한 적 그러면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정해 주세요.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옹진군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문학경기장이 하자. 문학경기장 보수하려면요 150억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축구 인프라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수기 전용 축구장 있고 소위 말해서 이 문학경기장에서 A매치 게임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도 요청을 했어요. 여기다가 150을 투기해서 빨리 여기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e스포츠 테마파크는 좋아요. 좋고 어디 창출하는데 좋은데 그러니까 문학경기장은 오히려 좀 우리 축구 동호인들 저 같은 축구 동호인들 또 A매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많이 빗나간다. 그래서 또 특히 시장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시장 조율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남 후보께서 또 반박하고 질문 또 있으시면 하시죠. 1분 30초.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 학익 유수지를 매립해서 첨단 물류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학익 유수지 옆에는 철새, 천연 철새가 오는 좋은 갯벌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내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내놨던 이 정보통신기술 항만 물류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이 공약은 온데간다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우리 미추홀구의 GRDP가 안 나오면 이 발상을 했겠습니까? 학익유수지 갯벌을 매립해서 뭔가 클러스터를 만들자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학익유수지 매립 이게 북한 쪽으로 물류단지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철회를 했고요. 학익유수지에 가면은 저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세가 있어서 저도 저세가 정말로 희귀새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인천환경연합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익유수지에 매립을 하든 보존을 하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 관, 정, 시민단체 한번 모여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봉공원 일대는 시민의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축물 고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비슷한 인근 지역에 비해서 주민의 거주 환경과 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지적도 상당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에 수봉공원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최초 제한한 이후에 2016년에 와서야 15m 이하로 완화가 됐기 때문인데 수봉공원 고도 제한 추가 완화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조망권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남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수봉공원은 미추홀구을 주민들 특히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겨 찾고 있는 공원인데요. 이 주변의 주택 상황들을 보면 40년 이상 손을 대지 못한 노후한 주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저의 손을 잡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제한되어 있는 거 좀 풀어줘야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보니 수차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주거의 주거권 침해받는 부분을 풀어주겠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해주겠다라고 말로만 한 정치인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도 윤상현 후보는 이곳을 한빛 타워를 만들어서 더 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안만 내놨지 이 주변에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노후된 주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이 부분 노후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 고도 제한 완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겠다. 새로운 재개발을 해야 될 이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6년부터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노력을 했던 그런 정치인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을 할, 똑같은 공약을 내놔도 실천을 할 후보가 누군지 좀 살펴봐 주세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도 답변하실 수 일단 있습니다. 반박 형식으로 할게요. 고도 제한 완화 이 문제 제가 수차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흔적을 못 좀 전에 찾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당정 협의 때 그것을 문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 제한 완화된 게요. 최근에 2016년 그때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유정복 시장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완화됐습니다. 그 전 거슬러 그때 시장 안상수였습니다. 아니 송영길 시장 때나 박남춘 시장 때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아니 박남춘 시장하고 송영길 시장하고 친하져요. 우리 그때 남의 국회의원 뭐였습니까? 소위 윤상현 말해. 의원 그래서 아니셨어요? 이게 고도 제한 완화가 이제 유정복 시장 설득했습니다. 유정복 시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준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풀어냅니다. 풀어내고 있는데 풀어내는 게 누구냐? 아니 저가 우리 국민의힘이 풀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도제 완화 아니 오세훈 시장 풀어낸 거 보세요. 오세훈 시장 국회 주변에 107m로 풀었고요. 남산 40m 풀었고요. 북한산은 재개발할 기회 45m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위치별로 풀어내자라는 것을 제가 작년 초에다가 시에다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 조망 거점을 찍고 조망 거점을 중심으로 위치와 거리를 보면서 경관을 조망을 보자. 그래서 용현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용현시장에서 수봉산 보입니까? 그런 데는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건물 신축하게 해주자. 그러나 조망권이 좋은 데는 그냥 보존하자. 그래서 단계별로 위치별로 차등화시키고 합력적 탄력적 관리하자. 네, 준비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뭐 사안에 대해서 두 분 후보들께서 뭐 각각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우리 꼭 시청자들, 유권자들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윤상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기업은 윤상현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들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3, 40년 수건사업, 재물포 급행열차 정차시켰습니다.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국립보훈 인천병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못했던 인천발 KTX 그리고 인천대로 일반 도로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발전 기반을 토대로 해서 신성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가 신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 민주당 정부 때 정말로 애타게 인천발 KTX 사업 국비가 2년 동안 지원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남춘 민당 시정부에서 인천대로 일반 도로 사업이 중단이 되고 거기 또 용정 배용누리 사업에 대해서 어깃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왜? 저와 시장과 대통령이 같은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미추홀구 발전을 위한 신성장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야당 후보 못 해냅니다. 국토부의 예산 어떻게 따옵니까? 역 하나에 1,000억이 들어갑니다. 1,000억 들어가는 예산 못 따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 힘 있는 정치인이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재물포 급행열차를 정차시키고 인천발 KTX 사업을 구상을 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국립보훈 인천병원을 유치했던 건 전부 다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할 말하고 힘 있는 정치 누구입니까? 누가 미추홀구의 신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미추홀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전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열정과 힘을 가지고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들 섬기면서 미추홀구의 신성장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남명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똑같이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수봉산 공원 고도 제한 완화 이 한 가지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윤상현 후보가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각 당에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일례로 강북의 경우 고도 제한 완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고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이 맡은 책임, 그 역할, 다하는 진짜 일꾼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선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미추홀의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 제대로 는 적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미추홀은 재정이 열악하다. 무엇인가 균형 잡히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다. 이런 한탄들 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사탕 발림으로 저렇게 약속을 하는 이 빌공짜의 공약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예,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새로운 엔진단 저 남영희에게 진짜 일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그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하나, 일꾼 하나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느냐, 군림하는 제왕, 재벌이 그저 군림하게 놔둘 것이냐, 이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질까 굉장히 걱정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 여러분들이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늘 국민을 섬기겠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 이번 기회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 사실 신성장 동력은 다른 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엔진을 단 남영희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후보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그리고 선거일은 4월 10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해서 대의기관에 입성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